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댓글 읽어주는 남자 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댓글을 단다고 신경은 계속 쓰는데 저도 이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댓글 다는 거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궁금하신 게 있어서 많이 여쭤들 보시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여쭤보실 텐데 그거를 그때그때 답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개원 전에 저도 이제 당연히 진료도 잘 해야 되겠지만 치과 의원을 경영한다는 게 경영적인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경영학이나 뭐 마케팅이나 이런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봤었는데 거기 이제 홈페이지 관리 뭐 이런 내용에서 홈페이지에 질문글이 올라왔을 때 골든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노선은 대개 6시간에서 아무리 늦어도 12시간 이내에는 답을 달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댓글이나 혹은 뭐 문의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때 글을 올리신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피드백이 오면 좋잖아요. 기다리는 그 한계가 보통 12시간 지나면은 뭔가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간 전에는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현재 2019년 3월 7일이고요. 동영상에 올려주신 글들 보시면 이제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빼고 이분은 이제 교정할 때 불편감에 대해서 댓글을 주셨는데 어금니에 뭘 끼웠는데 뭐 어금니 안쪽 살이 낑겨가지고 아파요. 찢어지는 느낌. 저도 이거 뭘 끼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사이를 벌리기 위해서 링을 끼거나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게 파고드니까 불편감은 좀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계속 하고 계신 건 아니고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치아 틈이 벌어질 때까지만 하고 계시는 거니까 조금만 견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니를 씌웠는데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이건 봐야 아는데 만약에 씌웠는데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신경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코루시님께서 그래도 유익한 영상이 많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엔 이런 댓글도 있는데 신경 제거술에 가깝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신경치료라는 거는 이제 말은 신경치료지만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충치를 제거하는 개념이거든요. 충치치료라고 하면 거기도 치료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충치치료를 한다고 해서 충치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충치를 제거하고 거기를 뭔가로 때우는 비어있는 곳을 때우는 치료를 충치치료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경치료도 치아 치수까지 염증이 진행돼서 놔두면 계속 염증이 퍼져나가는 거니까 충치 제거랑 똑같이 치아 깊숙한 곳까지 충치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충치를 제거하고 치아 속까지 있는 치수를 제거하고 거기를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게 채워넣고 그 다음에 뭐 크라운이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신경치료인데 신경제거술인 이런 거는 그냥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장난인 것 같습니다. 열쇠살이 발치할 수도 있나요? 보통 이제 덧니가 있으면 열쇠살이면은 좀 더 성장을 기다렸다가 만약에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덧니가 생긴 거면 그때는 뭐 교정을 할 때 발치 교정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랑니 자가치아 이식, 자가치아 재식술.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자기 치아를 옮겨 심는 이식이라는 말은 이제 위치가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어금니가 상했는데 사랑니를 빼서 옮겨서 심는 게 이제 이사를 시킨다고 해서 이식이고요. 재식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 염증이 심할 때 빼서 밖에서 치료를 하고 다시 제자리에 꽂는 거를 이제 재식이라고 하는데 이식과 재식에 대해서 예전에 그 임플란트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임플란트가 비용도 굉장히 고가이고 하니까 사랑니를 재식하고 사랑니를 이식하고 이런 치료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자기 치아를 재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재식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식을 하는 거는 사랑니를 빼서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거는 자기 치아를 쓸 때 쓴 장점은 치주인대의 재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근데 사랑니를 다른 곳에 이식을 했을 때 치주인대가 재생되지가 않고 치아 뿌리랑 뼈가 그냥 엉겨 붙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영어 표현은 앵킬로시스라고 하는데 앵킬로시스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냥 엉겨 붙습니다. 치주인대가 중간에 개재되지가 않고 엉겨 붙어서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임플란트가 비용이 더 작게 먹히니까 요즘에는 그냥 사랑니를 굳이 고생해서 이식을 하기보다는 그냥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결과가 어때도 좋으니까 난 내 치아를 갖고 싶어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랑니를 이식을 하게 되는데 사랑니는 이식을 하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 교합을 맞춰야 되니까 크라운을 씌워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는 별로 사랑니 자가치아 이식에 대해서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장가 ASMR은 글쎄요 나중에 치근단 농양수술 치근단 농양수술은 할 수 있으면 해서 자기 치아를 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잘 치료를 받으셨기를 바라요. 마취 주사가 안 아프다라고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통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저마다 느끼는 역치가 다 달라서 어떤 분은 똑같은 치수액을 진행을 해도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무던하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통증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치과가 무서운 곳이었는데 잘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동영상을 올린 이유가 되겠죠. 알고 받으면 그만큼 두려움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레진 치료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레진은 굉장히 테크닉 센시티브하고, 테크닉 센시티브하다는 건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접착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레진은 제가 하고 있고, 광을 낸다는 거는 레진이 그냥 떼우면 표면이 되게 거칠거칠하니까 표면이 고르지 않으면 그만큼 착색도 잘 되고 음식물도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진을 하고 나서 광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광 내는 그 도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매끈매끈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 같은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냥냥님은 치료 잘 받으시고 지금은 증상이 없어지셨기를 바랄게요. 어금니 크라운 씌웠던 게 부러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어금니 크라운이 아예 치아 목에서 부러졌으면 그걸 다시 붙일 수는 없고요. 뿌리가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면 뿌리에 신경치료를 하고 기둥을 세워서 다시 씌우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상황이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거예요. 충치 치료 2개월 만에 지르코니아 했던 치아가 반으로 쪼개져서 발치를 했다. 아니, 마취 없이 앞니 2개를 뺐나요? 유치를 설마 뺀 거겠죠? 영구치를 빼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빼지는 않을 텐데. 반으로 쪼개져서 발치를 했는데 신경치료 아프다는, 발치를 한 치아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치료는 고민할 게 아니고, 발치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치료는 임플란트가 되니까 마취하고 하시면은 크게 불편함 없이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치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치아가 발치되고 주변 치아가 쓰러지고 윗니가 내려오고 하신 것 같은데, 뭐 교정을 해서 다시 원상복귀로 하고 원상복구하고 임플란트로 넣어서 하는 것들도 가능하니까 치료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금 인레이로 해야 된다. 인레이는 이제 금으로 하실 수도 있고, 세라믹 그 이맥스로, 저는 이제 이맥스로도 많이 하는데, 인레이 치료라는 게 충치를 제거하고 본을 떠서 붙이는 치료잖아요. 간접적인 수복 치료인데, 너무 넓은 경우에는 인레이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부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냥 레진으로 떼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안 본 케이스고, 부위가 넓은지 어떤지 제가 보면 이제 치료 컨셉이 의사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뭐 다른 치과에서도 한번 문의 주시고, 레진으로 되는 건 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장치를 오래 끼고 있으면 아무래도 플라그 같은 것도 잘 끼고 하니까 잇몸에 좋지는 않겠죠. 네. 죄송하지만 반박 하나 할게요. 골드 인레이는 치료하게 되면 주위에 조금씩 검은색으로 비쳐 보일 수 있고요. 두껍게 치료했으면 비쳐 보이는 것 같아요. 착색일 수도 있어요. 살살 파면 인레이로 마무리.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충치를 제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까맣다고 다 제거하지는 않고요.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로 긁어서, 긁히고 익스플로러로 찍어서 익스플로러가 찍히는 부위까지 제거를 하고, 익스플로러로 긁어서 긁히지 않으면 그 이상은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는 인레이 빛이 까만 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인레이가 빛을 투과하지 않으니까 주변이 어둡게 비쳐 보이는데, 인레이로 인해서 어둡게 비쳐 보이는 거랑 충치가 진행돼서 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랑 그 정도는 뭐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다 구분해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신경치료 마취해도 아픈 경우도 많아요. 하이브리드에 음식물 끼는 단점이 있죠. 어떤 보철물이건 음식물은 끼기 마련이고, 이제 하이브리드를 할 정도면은 예전에 틀니를 쓰시는 분인데, 틀니의 가장 큰 불편함이 바로 음식물이 끼는 건데요. 틀니를 처음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은 식사 끝나고 입안에서 밥 한 공기가 나온다고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덜 끼고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강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낀다는 기준이 아예 안 낀다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하이브리드에 당연히 낄 텐데, 기존에 쓰시던 틀니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거의 안 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거는 상대적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보철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치료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래는 4개를 심어서 하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는 하이브리드를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위에 하려면 위에는 뼈가 물러서 최소한 6개 정도는 심어야 되는데 6개를 심고 하이브리드로 그 임플란트 6개를 정확하게 맞게 만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위에는 차라리 그냥 임플란트 그냥 뭐 4개를 심을 거면 4개를 심고 유지장치를 달아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7개에서 뭐 8개 정도를 심고 고정식 보철을 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댓글을 달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댓글도 잘 읽고 최대한 잘 그 12시간 전에 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